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스빈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요즘 시장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내줬고 다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만 버텨줬습니다. 여기에 장 막판에 성장주 단위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세까지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우리가 고용지표라든지 잭슨홀 미팅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나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 종목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또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단의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도 없이 바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기서도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장중 빠른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즈부 투나잇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지 오늘은 이준기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요즘 바빠져가지고 네. 자주 인사 못 드리는데 네. 그래도 뭐 시장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네. 쭉쭉 달려주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큰 수익 내시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전문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요즘 뭐 시장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증시를 떠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미국 증시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요즘 시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과연 언제까지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점 맞을 때 반드시 한 번쯤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제가 귀인이 꼭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크게 올라간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8월 말입니다. 제 생일도 다가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본격적인 또 상승장도 다가오기 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7월 달에는 제가 또 강조드렸던 종목들 오늘 크게 올라줬고요. 또 이제 8월 말에 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 섹터 미리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디 뭐 이상한 종목 사셔서 물려 계시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쉬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귀인이 될 이준기 전문가님이셨고요. 전문가님이 이번 주 일요일이 생일이시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미리 생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원래 전문가님 그거 아시죠? 생일자가 생일 파티 쏘는 거. 아, 그런가요? 네. 모르셨나요? 아, 저는 네. 이제 처음 듣는데. 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생일 맞이 이렇게 종목들 어때요? 네네. 종목들 쏘는 거 선물로. 아, 좋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제가 오늘은 좀 더 크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기 전문가님의 통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들 오늘 또 방송 끝까지 여러분 고정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저희 방송에서 매주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왕고래 테마가 또 들썩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GS 글로벌까지 모두 다 방송에서 알려주셨고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맞죠? 네. 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인데 네. 처음 듣는 문학 때문에 지금 벌써 땀이 나려고 합니다. 왜요? 왜, 네. 왜 그렇게 하지만 당황하셨어요? 네. 뭐 제가 뭐 생일 앞두고 네. 또 이제 저만 즐거울 순 없죠. 여러분들도 그럼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매수하셨다면 정말 큰 수익 나셨을 텐데 아직 수익 못 나시는 분들도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랑 같이 또 행복하게 또 즐겁게 투자하시 바라면서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지난주 8월 14일 날에 공개해 드렸는데 공략하고 나서 한 5일도 채 안 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 대한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말쯤에 GS 글로벌과 같이 말씀드렸고 8월 달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9월 달에도 아직까지 이 테마 더 갈 수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올랐다가 눌리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딩해야 될 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때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타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요. 네. 자, 해당 종목 말고도 GS 글로벌도 제가 지난주에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화성밸브랑 같이 설명드렸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말에도 좋다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9월 달에도 좋다 말씀드릴 겁니다. 해당 종목도 8월 14일 날에 같이 공략 도와드렸고요. 날짜 보시면 이날에도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시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13% 빠졌던 블랙 먼데이 거치고 3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공략 다음날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날에도 공략 도와드렸고요. 하루 지나서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셨다면 바로 또 다음 날에 와. 18% 급등이 네. 나오면서 또 해당 종목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또 최근이죠. 이날에도 제가 14일이죠. 화성밸브 말씀드렸던 이 날에도 좋다 말씀드렸고요. 이날 또 갭상승하면서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이죠. 이 뒤에 부분에도 여전히 좋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해당 종목 GS 글로벌도 이제 한 누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이날에만 18%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난 거의 해당 종목으로만 한 지금 30% 이상 모은 것 같고요. 네. 이 이외에도 한선 엔지니어링도 8월 14일 날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화성밸브, GS 글로벌,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세트, 대한고래 세트로 말씀드렸고요. 이날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렸고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밀렸지만 또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직까지 시세에는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당 종목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한 3거래일 정도 만에 급등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슈 때문에 또 네.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아니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올라갈 종목도 올라갑니다. 하이젠 RLM도 제가 이날 8월 초에 공략 도와드려서 30% 이상 수익 달성했는데요. 최근에 뭐 시장 급락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종목 수익냈다, 뭐 저런 종목 수익냈다 이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정도 관점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에 공략 도와드려서 쭉쭉 올라가면서 고가까지 한 94%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전히 수익 구간이 있고요. 해당 종목 게임주 섹터로서 앞으로 또 한 번 더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여기 있는 고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뭐 워낙에 수익이 높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매매하셔서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한번 반등 나와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관점 포인트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공략 방송에서 도와드렸고요. 한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7%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한 길어봐야 5거래일, 좀 더 길어봐야 7거래일 이내에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7월 초에 말씀드렸고요. 7월에는 가히 제약바이오의 달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달로 거의 제가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말씀드린 거는 모두 다 급등이 나온 제약바이오의 달이었다. 근데 과언이 아니고요. 대봉 LS도 이렇게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65%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 놓지 안 돼서 거둔 수익률이고요. 자, 펩트론도 7월 달에
제약바이오죠. 비만의 섹터 공략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펩트론 말고도 이렇게 해인 같은 경우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급등이 났고요. 최근에는 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바이오냐도 제약바이오 섹터로서 제가 여기 보이시는 7월 달에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고 지금 30%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갖고 계시다 하신다면 좀 더 갖고 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SG 글로벌도 제가 이날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한 5거래일 만에 또 급등이 나면서 수익률 30%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삼천당 제약도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 비만약 관련주 같이 공략 도와드렸죠. 이날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5거래일 만에 쭉쭉 상승세 나와주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봉이레스 그리고 또 펩트론 이런 것들 그죠?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섹터고 비만의 섹터고 모두 제가 다 7월 달에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한독도 대봉 에너스랑 같은 날에 공략 도와드려서 7월 달에 마찬가지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자, 유한양행도 제가 제약바이오죠. 자, 이날 공략 도와드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통과하게 되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시장이 머리 빠졌고 그래 매수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신고가를 하긴 했지만 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하는 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였던 뭐 GS 글로벌처럼 네. 정말 매수해야 될 자리에 매수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챙기고 팔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매수해서 빠르게 또 음. 수익을 챙겨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주가가 올라줬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좀 시장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좀 기간이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오래됐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타점을 잘 공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어 나왔다. 라는 관점에서 짧게 설명드리고요. 네. 이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법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기준이 없다. 어떤 걸 매수할지 모르겠다. 지금 시장의 정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좀 쉽게 재밌게 행복하게 수익 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죠. 유한양행도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 7월 달 방송에서부터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이미 수익을 오늘 또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대한고래 테마들도 다 수익을 챙기셨고 추천 5거래일 만에 뭐 18% 누적으로 따지면 30%가 넘는 수익률까지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은 단기간에 이제 트레이딩하는 것에 강점이 좀 특화되신 분위기시기도 하고 한 종목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포착이 됐을 때 들어가서 얼른 또 수익을 챙기고 또 들어가고 이런 매매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장중에 또 빠른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690선 내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 들어서 2700선 회복하면서 270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거의 시가 부근에서 조금 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빠르게 또 낙폭을 키워나가더니 7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나 홀로 물량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대응했다는 점 챙겨가시고요. 코스닥 상황도 빠르게 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3,600억 원가량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이 종합, 제조업 그리고 제약, 코스닥 100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들 흐름 이어서 볼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도 떨어졌고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앞두고서 좀 미증시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투톱 모두 하락세 나타났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밀렸죠. 3.5%.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2차전지 대형 3사 모두 오늘 빨간불 켰는데요. 뚜렷한 호재는 없었는데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 우위를 인증받았다라는 기사는 나왔어요. 이 기사가 오늘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6%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오늘 드디어 4.5% 올랐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세에 나타났는데 오늘 드디어 매수 전환했습니다. 8거래일 만이죠. 현대차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완성차 업체도 흐름 안 좋았고요. 셀트리온 1.8% 올랐습니다. 밸류업 쪽에서도 KB금융은 떨어졌는데 신한지주는 0.6%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유한양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이 렉나자 승인 이슈가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거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유한양행 관련주 오스코텍까지요. 그런데 장중 내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강보합권, 오스코텍은 심지어 10.9%나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일단 내일 시세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다 상승세 나타났고요. 양 매체 모두 기관과 외인 모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다 사들였다는 점 챙겨가시고요. 알테오전 오늘 3.9% 밀렸습니다. 그래도 30만 원 이 고가에서 계속해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HLB가 오늘 굉장히 많이 급락했어요. 10%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났는데요.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볼게요. 오늘 휴젤이 많이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보톡스 관련주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메디톡스라든지 한국 BNC, 대웅제약 모두 빨간불 켰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강보합권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클래시스도 1.4% 올랐고요. 리노공업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제가 준비한 테마는 그동안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던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반대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다 파란불 켰어요. 너무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오늘 투자 유의, 이제 종목들 투자 유의가 발동이 됐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엠폭스 관련주들도 그랬고 깨끗한 나라 같은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이 코로나19와 엮였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이런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리스 해리스 후보와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 간의 그 경쟁률이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아니 오늘 막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네네. 로봇주 다시 봐야 되나요? 로봇주가요. 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요. 거의 약간 좀 신사업에 가깝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LG라던가 현대, 삼성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인수를 위한 아직 콜옵션을 갖고 있어요. 네. 발동을 안 했고 아. 언제 발동할지 따라서 로봇주도 추후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로봇주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신사업에 네네. 꽤 강해요. 그래서 음.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이 단기간으로 빠르게 이제 영업이익이 가시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을 이제 보통 신사업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바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PG 인수설이 떠돌면서 네. SPG가 주가 급등 보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LG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엮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요, 이 로봇 산업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말들은 나왔고
급등 나온 게 22년 그쯤일 겁니다.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기조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로봇 사업은 앞으로 금리에 대한 좀 민감하게 움직일 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말은 이제 9월 달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로봇주가 이제 주가 상승 나올 수 있겠고요. 네네. 여기 더해서 제가 또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네. 또 대표적으로 이런 고성장주 기업들 아직까지 좀 더 블루오션 성격이 네. 강한 기업들은요.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1월 달 이때쯤이 보통 많이 움직입니다. 1월은 왜죠? 1월 달에 이제 캘린더 효과라고 해서 네. 코스닥 지수가 통상 1월 달에는 올라갑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새해에 대한 기대감, 네. 새롭게 아. 시작하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네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해 되면은 헬스장 등록하고 그쵸. 그렇죠. 1월에 가장 바빠요. 그렇죠. 네. 가장 바쁘죠. 사람도 가장 많고 네.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1월 달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네. 가장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는 시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이 1월 달에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로봇주도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을 뚫는다면은 그때 시점에서 로봇주나 2차 전지 같이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 되겠고요. 로봇주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면은 또 본격적으로 이제 또 투자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현재 시장이 많이 빠졌고 또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될 만한 섹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이제 신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때쯤이면 다시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시장에 중요했던 이슈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우리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갖고 계신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수요 둔화, 캐즘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전망, 목표가가 대부분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차 전지를 지금 보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결국 한 번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캐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부분 반영이 됐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랑 지금 이 대척점에 있죠. 네. 물론 트럼프가 친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선호하는 게 좀 값싼 연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화석 연료, 석유 태우는 거 아니면 뭐 석탄 이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원자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좀 반대로 값싼 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해리스 후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도 많이 보조금을 받았었고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았었죠. 근데 이러한 정책적인 영속성이 또 해리스 후보가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러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네.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업황 자체도 지금 실적 자체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되는 업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는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이 주워 담고 있는 시점이고 8월 14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기관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기도 했고요. 또 수량도 많이 샀고 금액도 많이 샀습니다. 당일 발생했던 에코프로 BM의 거래량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당일 발생한 거래량의 10% 이상을 에코프로 BM이 매수를 해줬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에코프로 BM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조정 받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하락으로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좀 저점에서 유의미한 매수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갖고 와셔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달인가요? 제가 8월 초를 기억하고 있는데 인도 수주량도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항해하는 수치를 발표했죠. 지금 뭐 캐즘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다운시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2차전지를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리포트를 맹신하게 되는데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네. 지금 나온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라이보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증권사에서 매수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는 제가 오히려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뒷부분에서도 제가 또 2차전지 관련 종목 갖고 왔는데 테슬라 주가를 같이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쭉 뻗는 조선업 ETF가 현재 계속해서 투자 자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앞지르고 있는 형국이고요. 물론 기존에 앞질렀지만 최근에 중국 이 선박 수주량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조선업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도 흑자 전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경기 침체에 온다 만다 말이 많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 특히 흑자 전환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코스닥, 블랙먼데이가 나오게 되면서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관이 연기금 투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업이다. 강조를 드리면서 9월 달에도 여전히 조선업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현재 8월 달에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 갖고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이름값 하는 M7 블랙먼데이에 빠졌던 주가 하락분을 다 만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기술주들 예전에 뭐 FANG라고 불렀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아니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걸 이제 FANG라고 불러서 빅7 기업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또 M7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낙폭을 키웠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 1일 날에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살짝 떨어지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워낙 낙폭이 컸던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 상승이 계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이 꺾일 때 시장에서의 대응법도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과연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꺾인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섹터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은 뭐 종목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GS글로벌처럼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하면서 주가 본격적으로 급등 나오기 이전에만 물량 꽉 잘 쥐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뭐 투자 뭐 증시에 꺾인다 하더라도 전혀 어려울 거 없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 바라면서 이 뒤에 공략주들 그리고 기법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2차 전지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바닥 구간이다.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선업도 9월에 한 번 더 상승 갈 힘이 섹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M7 얘기까지 전문가님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전문가님께서 7월 말에는 8월에 가장 핫했던 섹터를 미리 알려주시고 지금은 또 이제 9월 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또 내 대응 전략은 정확하게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문가님만의 단타 그리고 단기 필승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단타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락장 이후에는요. 단타하면 돈 못 법니다.
스윙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이 9월 달에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은 또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끌고 가셨던 종목들도 주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단타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9월 달에 시장 빠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단타는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단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 됐든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오는 패턴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조건들이 어떤 거냐면 제가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차트에서 큰 산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트 저점이 3번 이상 만들어지면서 삼중 바닥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삼중 바닥 이게 중요해요. 삼중 바닥.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상방 전환 됐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매매 많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달에 아니 뭐 일주일에 한 종목을 한 2개, 3개 정도만 매매하시더라도 방향성 잡힌 종목 확실하게 매매하셔도 전혀 손실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번째,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장 초반에 단타를 치시던가 아니면은 장 전에 뉴스 보고 매매하시던가 전후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타일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단타로 치고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이제 타점 잡아서 매매할 때 급등 나올 때도 이런 이슈는 결국에 수급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졌는지 이 부분은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혹은 스캘핑 관점으로 빠르게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개장하고 나서 5분이나 15분 지나면요. 보통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장 개장하고 나서 5분이나 15분 만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 이상 터져준다면은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물을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매수에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또 시세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도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검색기 통해서 검색기 나오는 종목들로만 매매하시면 종목 고르시는데 큰 어려움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예시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단타 칠 때 분봉상에서 예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종목 라이콤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봉상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온 시점이 있는데요.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이고 이렇게 장중에 급등 나올 때 분봉상에서 공략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분봉상에서는 뭐 1분봉도 좋고 5분봉도 좋고 3분봉도 좋고 뭐 15분봉 다 좋은데요. 아무래도 처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5분봉을 권장드립니다. 5분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검색기 안에 뜬 종목 포착하시고 차트 보시고 이슈 보시고 하시는 데는 5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5분을 추천드리고요. 분봉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매물대 체크하는 성격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닥이 3중 바닥 저점을 3번 높여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봉이 됐든 뭐 분봉이 됐든 주봉, 월봉이 됐든 간에 한번 저점을 찍고 상승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보통 이 부분에 많이 매수를 하셨다 물리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지금 바닥이 2번밖에 안 났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3중 바닥 말씀드렸죠. 저점 3번 이상 높여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본다면 아직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방향성 확인하기 전에 3중 바닥 저점 3번 이상 높아졌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하는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타점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해 하신다면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공략하신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봉상에서 타점 확인하시고 들어가신다면은 5분봉상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5분봉인데 5분봉 이렇게 5분 만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10%
그 이상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통상 단타 치실 때는요. 매가 대비 10% 하면은 통상 1차 매도를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시장에서 뭐 단타 수익 낸다 얼마 된다 하는데 보통 이렇게 온봉상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한 타점 대비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했던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분봉상에서 네. 급등 패턴이 나와 주었는데 네. 여러분들 한번 화성밸브도 분봉상에서 흐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구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봉상에서 패턴 설명드렸는데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단타를 대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봉상에서 패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도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편에 정고점 큰 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1차 바닥, 그리고 2차 바닥, 그리고 세 번째 저점 3중 바닥 확인하시고요. 1차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때 사는 게 아니라 3중 바닥 꼭 확인하시고요. 3중 바닥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나왔죠, 이때. 이때 나왔죠. 이때가 3중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는지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봉상에서 장중에 단타 직장인들이 어떻게 칩니까?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퇴근하시고 이렇게 패턴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날에 뭐 9시 전에 출근하시면서 8시 반에 미리 시장가로 좀 넣어 두시면은 또 시가에 매수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빨간 선을 이게 그은 게 바로 이렇게 주요한 저항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큰 투자 포인트가 되니까 꼭 이런 패턴 참고하시고 해당 종목도 제가 5월 31일 날에 제가 강조를 드린 종목이고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당월에 6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계속 시장에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본다면 3,580원 정도가 주요 가격대인데 GS 글로벌도 해당 가격 넘어간다면은 또 이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셔도 네. 못하세요. 왜냐면은 네. 저도 그랬지만요. 차트를 그동안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 중에는 6개월 이상 차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식을 잘 모르고 주린이다. 특히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져서 아 이럴 때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시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까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고 옆에서 다 도와드리니까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돈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차트 패턴도 좋지만 네. 결국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간다면은 뭐 내년 1월까지 지금 매수해두면 어떤 섹터 종목이 좋은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빠질 때 저런 같이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갈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포트 안에 하나 정도는 매수를 두시는 게 큰 수익 내는 데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패턴 같은 경우도 월봉상에서 이미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급등 패턴이 나오는 이런 차트들 예시로 설명해 주셨는데 분봉 그리고 일봉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신석재와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 주가 변동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9월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할지 이 주도 섹터에 담긴 종목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만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9월에 주도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그리고 또 금요일 거래일도 남았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면 좋고 그 이슈 안에 어떤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총 3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GS글로벌, 대왕고래 테마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상승불 켰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지금 오히려 바닥 구간이다, 매수의 기회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은 가상화폐 관련주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줬는데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트럼프 쪽이죠. 가상화폐 관련주는 아무래도 최근에 2, 3주 동안은 이 해리스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 또 해리스 관련주들의 시세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일봉 차트에서 보진 않지만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거의 장중에 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네. 해당 시점이 이미 시장에서 큰 자금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왔던 종목들은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않고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타점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 초반부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때도 제가 공략을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도 수익 구간 전환을 했고요. 또 제가 이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날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날에 공략 도와드려서 또 이렇게 이 구간에서 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공략하면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또 GS 글로벌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공략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종가가 3,5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3,580원, 3,600원 이 가격대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해당 가격 밑으로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밀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GS 글로벌 말고도 화성밸브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들이 많은데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이전에 월봉상에서 강력한 저항대를 오늘 뚫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식뿐 아니라 자회사가 이제 GS 엔텍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해리스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GS 글로벌도 우리가 대형거래뿐 아니라 신재생 섹터 쪽으로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정고점 4,000원대에서 이제 정고점 매물대를 두고 있는데 해당 가격대는 충분히 가볍게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580원 가격 있죠? 3,580원대 가격대를 그동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월봉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에서의 고가가 여기입니다. 고가가 여기고요. 자 여기고 시가가 이 부분입니다. 자 보통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려면요, 여러분들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실 때 지금 이 8월 달이죠. GS 글로벌은 이 8월 달 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줄 그어둔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인데요. 현재 이 빨간 색깔 밑에 선을 오늘 넘어왔죠. 네. 그럼 현재 월봉은 양봉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봉이 이제 양봉으로 끝났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3일 전 주봉상의 시가가 여기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가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현재 종가가 이번 주 시가를 넘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오늘만 기준 봤을 때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양봉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전에 정고점만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 8월 달에 시세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방향성도 상방 전환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양봉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네. 이때 시점이 바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세의 초입 구간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수 타점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좀 쉽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이 이거 네. 언제 사서 언제 팔지 그쵸. 이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뭐 7월 말부터 강조 드린 만큼 미리 사 두셨다가 떨어지면 또 사시고, 그죠? 오르면 또 좀 팔고, 떨어지면 또 좀 사고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세 급등 나오기 이전에만 물량 꽉 저랑 같이 쥐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S 글로벌은 여전히 좋다 말씀드리고요. 대형그룹뿐 아니라 신재생 테마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테슬라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지금 테슬라 이게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월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때 시점 2003년 이때 1월부터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때 저점을 찍고 이전에 저점보다 높게 저점 형성됐죠. 네. 그러면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그러면서 장중에 $200를 여기 보이시는 7월 달에 월봉상에서 돌파하고 나서 현재 8월 달에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차트는 올라 패턴 정해져 있다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의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저점이 한 번, 두 번 만들어지고 3중 바닥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네. 이전에 2차 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요, 이 테슬라 주가가 $200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보이면서 현재 일봉상에서는 이 $200를 기준으로 방향성이 이미 상방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현재 이제 8월 말인데 이 8월 말까지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빠지도 않고 추후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좀 재미없는 주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8월 말까지가 그럴 수 있겠지만 9월 달에 한 번 더 이 테슬라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차 전지 실적은요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미 인도량 수주를 통해서 테슬라의 이 판매량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이 겹치게 되면서 이 테슬라 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전 현재 시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1월 달까지 그 이상 끌고 간다면 충분히 한 $300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200 기준 봤을 때는 50%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가 그 정도고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을 같이 보면 좋겠고 일봉상에서 그동안 넘지 못했던 8만 원대의 주가를 오늘 5일선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4일 날에 에코프로 BM도 기관이 의미 있는 수량의 매수를 보여줬고 100억 이상 매수를 줬기 때문에 현재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BM 다 좋다. 2천 전반적으로 매수하기에 적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 정책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시간의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이후로 해리스 지지율은 큰 약진이 없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 정당에서의 이제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와 연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신석재가 남북 경협 수혜주로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인 갤럭시와 머인트리 현재 주가도 의미 있는 이전의 고점 부근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바닥도 계속해서 3중 바닥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 돌파 시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 보면 좋다 말씀드리고요. 해리스 트레이딩 다음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우리가 주시하면서 관련 종목 공략하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알찬 종목들 재료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코스프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